안녕하십니까? 세종로 국정포럼 모교 릴레이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이정은입니다. 오늘 특강 연사는 민문호 메타버스 위원장님이세요. 민문호 위원장님은 VR, AR 융합 전문 기업인 주식회사 오썸피아 대표이사로 계시고요. 성균관대 미디어 문화융합대학원 겸임교수, 한국 디지털 테라퓨틱스 협동조합 이사장,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상임이사, 서울산업진흥원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으로 계십니다. 강연을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문호 위원장님의 메타버스와 XR 융합 비즈니스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메타버스와 XR 융합 비즈니스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메타버스라는 그 용어를 계속해서 들으실 텐데 이번 기회에 완전 정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메타버스가 어떤 뜻인지 물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메타라는 단어는 추월이라는 뜻이고요. 유니버스는 이제 우주 세계, 이걸 두 개를 합하게 이제 메타버스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뜻은 합한 뜻은 제가 세 줄로 정리를 했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일 마지막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이 디지털화된 지구. 이게 제일 함축적인 단어인데요. 지구를 완전히 디지털화 시킨다라는 거는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의 완전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최고 목적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XR 기반의 XR이라고 그러면 이제 VR, AR, MR 같은 기존에 있는 그 범용 기술을 XR이라고 그러고요. 확장현실이라고 합니다. X가 이제 Extended Reality의 약자고요. 확장현실 기반의 이제 데이터 네트워크 AI, DNA라고 그러죠. DNA 이 기술이 융합해서 진화하는 이런 게 이제 기술적인 백그라운드고요.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면 이제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고 이제 그 속에서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을 하며 가치를 창출하는 세상. 이게 이제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뒤에 예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는데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자, 지금 이제 넷플릭스의 최대 경쟁자가 디즈니가 아닌 포트나이트라고 이제 넷플릭스 창업자가 말을 했는데요. 왜 디즈니가 경쟁자일 것 같은데 왜 포트나이트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 포트나이트에 대해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가 인터넷 뒤를 잇는 가상현실 공간이 될 거다. 이 젠슨 황 CEO가 사실은 메타버스에 문을 열은 주자입니다. 작년 10월에 개발자가 회의에서 메타버스가 오고 있다라는 말로 엄청난 지금 바람을 이제 불어일으키고 있는 거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강원대 김상균 교수님이 메타버스라는 책을 발표를 하면서 이 두 분, 해외에서는 젠슨 황 CEO, 국내에서는 김상균 교수, 이 두 분이 사실은 메타버스를 엄청나게 띄우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VR, AR 업계에서는 살짝 주춤했었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엄청난 또 기회가 또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밑에 이제 메타버스가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뒤에 한번 자, 다음에 젠슨 황 CEO의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엔비디아 CEO입니다. If the last 20 years was amazing, the next 20 will seem nothing short of science fiction. The metaverse is coming. 자, 이분이 이제 젠슨 황 CEO인데요. 메타버스가 오고 있다라고 이 한마디에 전 세계가 지금 떠들썩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없는 거를 있다라고 사기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VR과 AR 그리고 XR 기술들이 쭉 해오고 있고요.
그러면 데이터와 네트워크 AI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반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합한 겁니다. 그래서 전혀 없던 것들이 새로 나오는 거가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거가 이제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비즈니스는 타이밍이라고 보는데 기존에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안 됐었는데 이제 그런 이제 환경이 조성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가 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론적인 거지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과연 메타버스가 왜 기존에 있는 게임도 메타버스 아니고 뭐 이제까지 해왔던 거가 있는데 왜 굳이 이제 와서 무슨 메타버스라고 이렇게 자꾸 떠들썩하게 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그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 더 강화된 게 도대체 뭔지 메타버스라고 하려면 어떤 부분들이 필수 요소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보면 가상과 현실의 꾸준한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상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2번은 완벽한 경제체제 구축. 이거는 기존에 예를 들어서 게임 그 환경에서는 그 예를 들어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실로 가지고 와서 현금으로 환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뭐 물론 일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런 환전하는 시스템들이 잘 갖춰지지가 않았어요. 소유권 자체도 게임 회사가 소유하는 그런 형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거라는 의미가 좀 담기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경제 체제를 구축하기 힘들었죠. 그렇지만 이 메타버스 환경 하에서는 경제 체제를 구축하기가 아주 잘 돼 있다라는 거고요. 자, 물리적인 이질감은 가상 현실 속으로 딱 들어갔을 때 이게 뭐 가상인지 현실인지 예를 들어서 헷갈려야 되는데 가상이다라는 뭐 확실한 이제 구분이 진다 그러면 현실과 가상이 별로 딱 구분이 되면 이게 이제 실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이질감이 거의 없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XR 헤드셋을 쓰고 슈트 같은 걸 입고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하나의 게임을 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공격을 했을 때 이제 내가 그 이제 고통까지 느낄 수 있는 이런 이제 실제 같은 가상 이런 거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이질감이 최소화해야 되고요. 방대한 데이터가 실시간 전송돼야 된다라는 거는 뭐 예전에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라든지 모바일로 게임을 했을 때 예전에 인터넷 환경 모바일도 전이라고 봤을 때 게임을 했을 때 한 뭐 1000명, 10,000명 예를 들어서 10만 명 한꺼번에 확 들어와 가지고 같이 게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트워크 게임 같은 거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조금만 사람들 많이 들어오면 렉이 걸린다는 거죠. 다운되고 이런 환경에서는 메타버스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가 필수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강원대 김상균 교수님이 쓴 책에도 나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부분을 지어놨어요. 메타버스를 이 네 가지를 이제 메타버스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내려놨는데 그냥 참조로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증강현실이고요. 증강현실은 포켓몬고 같은 거를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콘텐츠 이런 것들을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하고요. 뭐 앞으로 이제 증강현실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건데 이걸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메타버스의 첫 번째 요소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라이프 로깅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뭐 SNS 많이 하시잖아요.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인스타 같은 거, 페이스북, 이제 카톡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거 하시는 것들이 다 라이프 로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저장하고 묘사하는 기술들을 라이프 로깅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하나의 메타버스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울 세계는 이것도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티맵 같은 거가 이제 거울 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실을 가상 공간으로 싹 옮겨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거울 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상 세계는 가상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예, VR 디바이스를 쓰고 들어갔을 때 가상의 환경이 나오죠. 대부분 이제 가상현실 같은 경우는 증강현실은 현실에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현실감이 뛰어나지만 가상현실은 반대로 현실감, 이제 몰입감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래서 가짜의 세상입니다. 뭐 예를 들면 영화로 따지면 뭐 아바타라든지 매트릭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상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이건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한눈에 보시면 이제 메타버스의 경쟁 구도와 트렌드가 이제 한눈에 이제 읽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글로벌 기업들이 과연 어디가 메타버스를 주도하고 있는지 각각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에픽게임즈라는 회사는 게임 회사입니다. 미국의 게임 회사고요. 이제 텐센트가 이제 중국의 유명한 게임 회사 텐센트가 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직은 상장이 안 된 기업이고요. 유저가 3억 5천만입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면 배틀존과 이제 파티존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제 배틀존에서는 막 게임을 하는 겁니다. 파티존은 뭐냐면 이제 콘서트를 열어줘서 배틀존에서 싸우던 게임을 하면서 서로 싸우던 사람들이 파티존에서 손을 잡고 서로 공연도 관람하고 이런 엔터테인먼트 기능들을 관람할 수 있는 곳이 이제 파티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방탄소년단이 뮤직비디오를 여기서 오픈을 했었고요. 아바타가 이제 방탄소년단이랑 똑같이 춤을 추는 이제 그런 이제 아바타를 소위 말해서 코모드 돈을 뽑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바타가 내 아바타가 방탄소년단이랑 똑같이 춤을 추려면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그걸. 그러면 똑같이 춤을 춥니다. 그럼 굉장히 신기해서 사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미국의 유명 래퍼가 있는데 여기서 공연을 열었습니다. 코비드 19 때문에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가 지금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공연을 열었는데 동시 접속이 1230만 명이 동시 접속을 했죠. 그래서 200억을 매출을 한 방에 그냥 200억 매출을 올렸어요. 그래서 포트나이트가 굉장히 이제 유명한 이제 메타버스가 됐고요. 이제 유저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넷플릭스 CEO가 자기 경쟁자는 디즈니가 아니고 저놈이다. 포트나이트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경쟁 구도가 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우리보다 투자를 많이 유치하고 이런 게 경쟁자가 아니고요. 유저를 얼마나 많이 내 고객을 얼마나 상대방이 뺏어가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경쟁 구도를 따집니다. 근데 포트나이트가 3억 5천 유저를 갖고 있으니 넷플릭스를 봐야 되는 그 고객들이 저기 가서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저놈들이 제일 죽일 놈입니다.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자, 두 번째는 제페토라고 보시면 되고 저기 이제 네이버에서 만든 겁니다. 네이버에서. 그러니까 토종 브랜드죠. 그래서 저기에 들어가면 10대들 판입니다. 10대들 판. 40대, 50대, 60대들이 저기 만약에 들어가시면 뻘쭘합니다. 굉장히.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막 애들이 막 붕붕 날아다니고 엄청납니다. 그리고 현재는 10대가 80%고요. 해외 유저가 90%나 됩니다. 그래서 국내 유저는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가 엄청난 시장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글로벌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경이 필요 없거든요. 여기는 막 넘나드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IT 기업들, 특히 이제 VR, AR 기업들도 여기에 이제 뛰어들고 있는 이유가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기가 수월한 거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가 이제 핫한 거고요. 세 번째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3조 원의 인수를 했어요. 마인크래프트를. 원래부터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게 아니고 얘네가 인수를 했습니다. 마인크래프트를 마이크로소프트가 3조 원에 화끈합니다. 얘네들은 그냥 몇 조를 그냥 한 방에 그냥 벤처기업한테 막 투자하는 이런 문화가 있어서
저도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래서 이 마인크래프트는 최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린이날 때 청와대에서 작년에도 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이들을 초대를 해서 청와대를 관람하게 시켜주고 이런 걸로도 또 유명해졌고요. 자, 네 번째 로블록스인데요. 이 회사가 참 어떻게 보면 참 특이하면서도 이 메타버스의 흥행을 주도한 회사가 이 로블록스입니다. 여기가 이제 3월에 뉴욕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요. 이 회사가 상장할 때 시가총액이 43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43조 시가총액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웬만한 이제 대기업들 시가총액이 한 20조 요 정도, 20조, 30조 정도 된다고 보시면 거의 2배 정도가 되는 거죠. 엄청납니다. 그래서 로블록스가 이 안에 들어가면 게임이 한 5천만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게임을 개발하면서 아예 들도 여기에 몇만 명이 지금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게 아까 네 가지 중에 이게 이제 적합하게 들어맞는 거죠. 로블록스가. 그래서 이렇게 네 개가 이제 빅4로 이제 지칭을 하고요. 이 밑에 이제 플랫폼 한번 볼게요. 닌텐도 아시죠? 닌텐도 일본의 게임 기업이죠. 모여봐요 동물의 숲. 이것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플랫폼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조 바이든 그 미국 대통령 이제 대통령이 됐죠. 후보 시절에 저기에다 선거 캠프를 만들었어요. 저 동물의 숲 안에다가 선거 캠프를 만들어서 젊은 층들의 표심을 많이 이제 샀죠. 그래서 왜 저기서 선거 캠프를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조 바이든 후보 캠프에 있는 그런 참모들이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거죠. 그래서 젊은 층들하고 조 바이든 후보가 얼마나 접점이 있겠습니까? 연령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근데 저기서 활동을 하면서 젊은 층들의 이미지를 젊은 층들로부터 엄청난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를 받았죠. 그래서 당선에 굉장한 기여를 저는 했다고 보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NC소프트가 만들고 있는 유니버스, 그다음에 엔비디아 아까 말씀드렸고요. 베타 서비스 중이고 페이스북에서 만들고 있는 호라이즌 저게 이제 완전 VR 버전입니다. 이제 VR 버전이 예전부터 지금 뭐 알트 스페이스라는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인수한 또 VR 버전에 소셜 VR이 또 있고 VR 챗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살짝 좀 눈치를 보고 있죠. 쟤들도 다 글로벌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애들인데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이유가 VR 디바이스가 지금 현재 많이 안 깔린 상태에서 이걸 백날 오픈해봐야 힘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베타 서비스 중이라고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미 기술 개발은 다 끝나 있고요. 언제든지 오픈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페이스북이 VR 플랫폼, 소셜 플랫폼으로서는 이제 대표 주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싸이월드, 쟤네들이 이제 상반기에 오픈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싸이월드 뭐 도토리 다들 모으고 저기에 엄청난 사진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게 살짝 망했었어요. 회사가 망했었는데 이제 다시 인수를 하면서 재오픈을 하는데 저게 이제 싸이월드의 도토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코인으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의 이제 메타버스로 이제 싸이월드가 이제 토종 브랜드에 이제 네이버 혼자 가면 심심하다. 니네들 심심하지 않게 우리가 합류한다. 그래서 싸이월드가 합류를 이제 곧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네, 두 개가 합류를 하면 또 심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상 관광을 메인 테마로 하는 메타버스를 저희가 이제 내년 1월에 오픈합니다. 그래서 현재 코비드 19 때문에 관광을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스트레스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관광을 못해서 오는 스트레스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상관광 메타버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이 MZ세대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MZ세대 아주 무서운 세대들이죠. 여기가 줄을 이루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의 트렌드는 이 MZ 세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쭉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처음에 MZ 세대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게 잘 다루지 않습니까? 이 IT 기기를. 이제 이들이 주도하면서 제가 이제 굉장히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제가 특강을 했는데 거기서 250명이 선착순 마감을 시켰는데 250명 중에 50%가 넘는 분들이 50대들 이상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다 10대, 20대만 신청을 할 줄 알았는데 50대 이상 분들이 반수 이상이 신청을 했다라는 거는 이미 이제 메타버스가 앞으로 50대 이상 이제 스마트 실버라고 보시면 되죠. 이제 액티브 시니어들한테 엄청난 또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또 기대감을 또 갖고 있고요. 실제 그렇게 됩니다. 제가 확신하는데요.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도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한 3, 4년 후면 여기에서 뭔가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각자 내가 여기서 뭘 하면 좋을 건지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정원 위원장님 여기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할 일이 엄청 많다라는 거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메타버스의 주축이 되는 게 뭐냐? 디지털 휴먼입니다. 자, 버추얼 휴먼이라고 하는 이 아바타를 버추얼 휴먼이라고 하고요. 또 부캐라고도 합니다. 부캐 하는데 이게 부캐가 뭐 결혼식 때 던지는 그 부캐인지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부캐릭터를 부캐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추얼 휴먼인데 한번 위에 저 한번 보시죠. 버추얼 휴먼의 유튜버 루이 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 사진을 보시면 제가 실제 인물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가짜 인물인 것 같습니까? 사람 같죠? 진짜로 사람 같다고 다들 느끼잖아요. 저 얼굴이 가짜 얼굴입니다. 컴퓨터로 만든 얼굴입니다. 저기. 그래서 몸은 진짜 사람이고요. 얼굴만 가짜입니다. 그래서 저 버추얼 휴먼이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깜짝같이 속고 있죠. 보는 사람들이 저 가수거든요. 정말 예쁘다 막 이렇게 다들 판단하는데 가짜입니다. 저 얼굴이. 만들어진 얼굴이고요. 저 우측에 한번 보시죠. 미국의 버추얼 휴먼 인플루언서인데요. 저 19세 소녀 릴 미켈라라는 버추얼 휴먼인데 저 모습으로 활동을 하는데요. 부캐릭터로 280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고요. 연 100억 이상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저 캐릭터가. 그래서 앞으로는 내 캐릭터, 예를 들어서 이정은 위원장님 앞으로 메타버스가 활발하게 이제 운영이 되면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내 대신 걔를 좀 이렇게 여러 군데 보내가지고 똑같은 시간인데 한 10군데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깁니다. 자, 그 시점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버추얼 휴먼 기술의 양날의 검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죠, 앞으로. 지금 인공지능 윤리협회에 저도 이제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저런 이제 버추얼 휴먼들이 막 돌아다니다 보면 엄청난 이제 사기 같은 게 또 벌어질 수가 있겠죠. 저걸 진짜로 믿지 않습니까? 저 루이리가 진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렇게 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또 많이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짜 뉴스, 그다음에 명예훼손, 그다음 성추행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환경 하에서 전문적으로 이제 변호사들이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밖에 이제 변호사들이 너무 변호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제 주변에 핫한 그 친한 분들한테는 제가 팁을 드립니다. 메타버스 전문 변호사 굉장히 돈 됩니다. 이거 엄청난 여기서 소송이 이루어지고요. 엄청난 저작권 소송 플러스 인격권, 초상권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미리 하는 분이 위너가 될 것 같고요. 자, 이 부분 한번 보시죠. 이제 이
아바타라고 하는 부캐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사이버 캐릭터형인데 이제 아이돌이 주로 내 모습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런 모습으로 우측에 춤추고 있는 저런 모습으로 이제 활동하는 게 이제 사이버 캐릭터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휴먼 재현형은 저렇게 완전히 사람인데 만약에 이제 방탄소년단 멤버가 7명인데 갑자기 한 명이 무슨 사정에 의해서 못 나왔을 때 저런 형식으로 딱 띄우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그 빈자리를 어느 정도 이제 메꿀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저분 누군지 다들 아시죠? 예, 저분이 저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저렇게 눈도 깜빡깜빡 하잖아요. 저게 바로 이제 디지털 기술로 복원하는 이제 디지털 문화 복원가들이 저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런 형태가 되면 어떤 이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립중앙도서관 같은 경우가 저자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예전에 지금 돌아가신 저자들을 새로 이렇게 살려서 저자와의 대화가 가능한 겁니다.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계속 발전을 하게 되면 저자와의 대화, 1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을 띄워서 같이 대화를 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뭐 여기 좋아하시는 분들 뭐 퀸 같은 그 이제 아티스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프레디 머큐리가 저런 식으로 살아나서 공연을 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이 메타버스 안에서는 이제 가능한 이제 세상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하는 분들 엄청난 기회입니다. 기회고요. 그다음에 전시 같은 미술 전시 같은 한 작가들 이런 문화예술 분야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새롭게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분야가 엄청나게 여기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코비드 19 때문에 굉장히 이제 슬퍼하는 문화예술인들 이번이 굉장히 기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메타버스 생태계가 어떻게 되느냐? CPND로 돌아가는 생태계가 있습니다.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무궁무진하게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거 아시죠? 네, 저희부터 시작해서 뭐 문화 강국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서 콘텐츠는 준비가 물론 킬러 콘텐츠가 아직 뭐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저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들이 그렇게 또 그 얘기를 하는데 콘텐츠 만드는 회사와 이 디바이스 만드는 회사가 서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싸우고 있습니다. 저들은 니네 콘텐츠 만드는 놈들이 좋은 걸 킬러 콘텐츠를 못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잘 못 나가고 있다. 이제 콘텐츠 만드는 사람들은 니네가 새끈한 걸 만들어서 시장에 막 풀어야 우리가 할 일이 많지 않느냐. 서로 이제 사실은 이제 싸우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디바이스가 조금씩 이제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가 이제 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저 플랫폼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죠. 뭐 제페토, 호라이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트워크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뭐 통신은 뭐 우리나라가 뭐 최강이지 않습니까? 통신이 잘 돼야 이 예를 들어서 기반 이제 구조가 잘 닦여져야지 메타버스가 그 위에 올라가는 건데 이제 5G 통신과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명이 진짜 같이 네트워크로 뭘 할 수 있어야 이게 메타버스가 일단 활성화가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기초는 닦여져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디바이스 쟤네들만 쭉쭉쭉쭉 배급 잘 되면 되는데 쟤네들이 이제 선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VR 디바이스를 여러분들이 혹시 사신 분들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이제 그런 이제 VR 디바이스들이 쭉쭉 많이 깔려져야 되는데 모바일처럼 이제 그런 시점이 언제냐? 제가 보기에는 한 3년 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그럼 메타버스를 안 할 거냐? 안 되죠. 그래서 모바일과 PC 버전이 지금 주를 이루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이게 이제 한 3년, 2, 3년 정도 후에는 여러분들도 아마 VR을 디바이스를 하나씩은 다 구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걸 구매를 안 하시는 분들은 뒤처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이제 구매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디바이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게 페이스북에서 만든 오큘러스 퀘스트 2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VR 디바이스죠. 확 뒤집어 쓰는 겁니다. 저게. 저걸 뒤집어 쓰면 이제 VR 세상이 열리는 거고요. 저 안에서 뭐 게임도 하고 인피니트 오피스라고 해서 오피스 환경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40만 원대 초반입니다. 엄청난 가성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쟤네가 안 나왔을 때는 중국의 디바이스들이 거의 저가 시장에서는 중국 디바이스가 석권을 했는데 걔네들이 이제 40만 원대 초반에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페이스북이 오큘러스 퀘스트 2로 40만 원대 초반을 확 내놓다 보니까 중국 디바이스들이 싹 들어갔습니다. 중국 디바이스 살 이유가 없죠. 똑같은 가격인데 쟤네들 가성비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제일 잘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VR은. 저 애플 걸 살짝 한번 보십시오. 애플 거. 애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쟤네들이. 저 위에 있는 디바이스가 VR 디바이스고요. 제가 이제 내년에 나옵니다. 한 100만 원대 좀 하이엔드급이라고 보시면 되죠. 오큘러스 퀘스트 2랑 경쟁하려면 뭔가 쟤네가 없는 기술을 빵빵하게 집어넣어서 좀 비싼 거 쓰고 싶은 사람을 잡으려고 하이엔드급으로 이제 타겟팅을 했고요. 이 밑에 한번 보시면 안경처럼 생겼죠. 제가 AR 글라스인데요. 증강현실 글라스. 쟤를 쓰고 다니면 어떤 현상이 이제 벌어지냐면 이제 바깥에 이제 PT 하러 다닐 때 노트북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노트북 가지고 다니기 무겁거든요, 그거. 또 괜히 또 택시 타고 다니거나 버스 타고 다니면 또 거기 놓고 다닐 수도 있고. 근데 제 안경만 딱 가지고 다니는 노트북이 필요 없습니다. 저기 이제 글라스 바로 앞에 공간에 노트북이 띄어져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허공에서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그런 키보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런 이제 환경을 만드는 게 저 애플이 개발자가 2만 명이 넘습니다. 애플이 가지고 있는 개발자가. 인도에 있는 개발자부터 시작해서 싹 다 모으고 있는데요. 저 애플이 아마도 AR 시장은 이제 주도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워낙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요. 그리고 우측에 삼성전자가 또 애플한테 또 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 AR 글라스를 또 저렇게 또 티저 영상으로 하나 내놨는데요. 저런 형태를 이제 쓰고 이제 앞으로 이제 카페를 돌아다니면 이제 저게 안경인 것 같기도 하면서 안경인가 뭔가 이제 이런 상태가 벌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카페를 가시면 저런 안경을 쓰고 허공에서 손가락을 왔다 갔다 하는 젊은이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러면 쟤네들이 저기서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애플이 AR 글라스를 어떻게 지금 운영할 건지 동영상 보겠습니다. 저렇게 공간에 떠 있습니다. 쟤네도 가상 공간에 떠 있는 키보드입니다. 저렇게 되면 실제 사무실 공간이 책상이 깨끗해지겠죠. 사무실 공간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내 책상이 필요가 없는 거죠. 사무실에. 집에서 하겠죠, 일을. 그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이거 삼성전자에서 애플한테 뒤질 소냐. 우리도 니네보다 더 잘 만든다. 동영상 보시죠. 자, 이런 티저 영상을 딱 내놨죠. 그래서 삼성과 애플이 AR 글라스에서 또 한판 붙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그러면 XR과 이제 메타버스에서 어떤 형태로 회의를 할 거냐. 자, 이 영상 하나 딱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AR 글라스를 썼죠. 자, 자동차 회사에서 디자인 회의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자, 저게 이제 메타버스 환경에서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이제 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미국에 있는 아니면 뭐 호주에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디자이너들과 개발자들과 저런 식으로 공간에서 서로 띄워서 서로 일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이제 이런 환경이 이제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상관광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제 컨셉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해도가 빠를 것 같습니다. 저 가상의 비행기를 타고 아바타를 좌석에 앉혀서 해외여행을 가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 집 식탁에서 제주도로 싹 들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두 발짝 싹 들어가면 제주도 저런 꽃이 피는 환경을 내가 거기 안에 서 있는 것처럼 그게 유지가 되고요. 루브르 박물관을 이제 저런 식으로 쭉 걸어 다니는 내 아바타가 그런 환경이고요. 이거는 이제 K관광이죠. 해외 유저들이 우리나라 이제 경복궁을 쭉 둘러보면서 이제 K 투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건 석굴암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유산을 탐방하게 하는 거고요. 이건 우주 탐험이죠. 화성이나 목성이나 이런 곳을 우주선 타고 탐험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명상존입니다. 그러니까 우울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해외 투어 아바타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기획하고 있는 거고요. 뭐 간단하게 쭉 가면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산업이 존폐의 위기인데 그리고 지금 현재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2025년에는 535조, 2030년엔 1741조, 엄청나죠? 이 시장 속에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아주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요. 자, 가치 창출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관광 가이드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셧다운 상태이지 않습니까? 일거리 다 잃고.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 관광 가이드가 어나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인이 공연할 수 있는 무대가 없거든요. 그래서 곳곳에다가 공연할 수 있는 무대를 제가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상관광은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벌어지는 수익 모델이 엄청납니다. 자, 이렇게 가상관광존과 명상존 두 개가 이제 공존을 하고요. 가상관광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동적인 영역이고요. 해외 투어하고 그다음에 국내 K 투어하고 그리고 저 명상존에서는 정적인 영역입니다. 조용히 내가 해외에 정말 좋은 그 환경에 내가 들어가서 한 3분 정도 푹 그냥 쉬고 싶다, 명상하고 싶다. 저기선 시도 흘러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정신과 이제 교수들과 심리치료사들 이런 분들과 이제 콜라보해서 미술치료사 이런 분들하고 저 콘텐츠를 계속해서 채워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런 이제 라이브 중심의 메타버스를 만들려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XR 망원경, 증강현실 망원경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전국에 전 세계로 쭉 깔려서 쟤네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이제 서버에 저장이 되고 모바일을 통해서 해외에 지금 현재 라이브 영상 속으로 쓱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상당한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을 정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지금 파주 도라전망대에 깔려 있는데요. 여러분들 관광지에 가시면 500원 넣고 앞에 보는 이제 망원경들 보셨죠? 걔네들이 지금 전국 전 세계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근데 지자체 공무원들이 걔네들을 다 바꾸고 싶어 합니다. 뭘로? 스마트 망원경으로. 왜? 일단은 거기에서 관광지에서 옆에서 누가 여기가 어디고 막 설명을 해줘야 되는 그런 가이드들이 딱 거기에 상주를 해야지만 저기에 뭔지 알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정해진 시간에 내가 설명을 들어야 되는 이런 거는 트렌드에서 이제 싹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갔을 때 설명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보시면 도라전망대 밑에 이제 개성공단이 있고 내려다 보이고 여러 가지 이제 북한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저렇게 쭉 표시도 해주고 옆에 설명도 해주고 4개국어로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래서 디지털 가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딱 갔는데 안개가 껴서 앞에 잘 안 보인다. 그럼 클리어 모드를 치면 저렇게 맑은 버전을 볼 수 있고요. 봄에 갔는데 겨울 씬이 궁금하다. 딱 윈터 버전 누르면 겨울 씬으로 싹 바뀝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필요한 거죠. 우측에 보시면 저희 교육적인 영역인데요. 그 지역에 저런 자연 생태계라든지 역사적인 스토리 이런 것들을 저런 실감 미디어로 만들어줬을 때, 그러면은 이제 교육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갔을 때 뭔가 하나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교육 콘텐츠가 저기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저게 이제 파주 도라전망대에 저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지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저희한테 저거 문의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롯데그룹하고 이제 유통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다 유통을 맡기고 저희는 콘텐츠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왼쪽에 있는 애가 지금 이제 캐나다에서 만든 경쟁사입니다. 쟤네가 이제 10개국에 깔려 있는데 저런 게 저희 거 우측에 있는 뉴 버전인데 저걸로 싹 다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이제 글로벌 이제 히트 기업이 될 수 있겠죠. 네. 네, 그렇게 꿈꾸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자, 차별 우위를 보면 이제 저희 나름대로는 이렇게 이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멀티로 조정을 하고 관광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특허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요. 그럼 이렇게 서비스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롯데월드 전망대에서 우리 보라를 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내가 갑자기 저 열기구가 하나 빵 떠서 내 얼굴을 스캔해서 저기에 빵 태우는 거죠. 그럼 저게 붕붕붕붕 이제 떠다니면 내가 열기구를 타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저걸 가지고 동영상으로 딱 친구들한테 딱 보내고 저기 UFO도 띄울 수 있습니다. UFO 띄워가지고 내가 거기에 딱 타서 막 돌아다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넘어갈게요. 시간상. 이런 거를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해외를 간다든지 아니면 펜션을 간다든지 바다를 가서 하룻밤 자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환경 쟤랑 같이 있기 위해서 하룻밤 자고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보라가 수집하고 있는 라이브 영상 이런 걸 저 가운데다 딱 띄우고 카페를 하나 만드는 거죠. 저런 툴들을 저작 툴들을 제가 다 제공할 겁니다. 그러면 카페를 하나 만들어서 내 친구들을 저기다 다 불러가지고 저기서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저기서 뭐 사실은 아메리카노를 딱 신청을 하면 배달까지 오는 거죠. 현실에서. 이런 형식으로 예전에 싸이월드를 하던 그런 걸 살짝 생각해 보시면 저렇게 이제 메타버스 형태로 변화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기술은 지금 현재 NFT라고 하죠. 이제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나만의 그 소유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저게 토큰인데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전시작품을 내가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는 정말 내가 처음 딱 만들어서 첫 작품 내가 딱 그린 거다. 그러면 저기다가 NFT 토큰을 이제 부여를 해서 그 판매를 하는 거죠. NFT 토큰을 판매하는 또 몰들이 또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판매하게 되면 이제 경매를 해서 좀 큰 돈을 또 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쭉쭉 돌아다녀도 제가 로열티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표식이 거기에 다 부여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될 때마다 그 거래가액의 일정 부분이 저한테 따박따박 돈이 찍힙니다. 그래서 이 NFT가 지금 엄청난 열풍이고요. 모든 이제 메타버스에 NFT가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회사들하고 손을 잡아야지만 공룡 기업들하고 경쟁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롯데그룹 이제 대웅기획하고 협약을 맺었고요. 근데 저기에서는 이제 광고 유치를 이제 해올 예정이고요. 저기서는 이제 마케팅 툴을 제공을 해서 롯데그룹 이외의 그룹들의 이제 솔루션을 또 제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네트워크를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우측에 보시면 저분이 고진석 대표가, 여러분들 혹시 알러브스쿨 아시나요? 알러브스쿨에서 친구들 다 찾았지 않습니까? 그걸 만든 장본인입니다. 저 왼쪽에 저랑 같이 사진 찍은 저 왼쪽에 있는 분이 그 알러브스쿨 CTO 출신입니다. 그래서 기술 총괄을 했던 분이고, 인터파크도 개발을 실무 총괄을 했던 분입니다. 저분이. 그래서 저분하고 제가 손을 잡은 이유는 메타버스 환경에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이 핀테크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고, 코인을 또 가지고 이게 경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분이 이제 투입이 돼서 저희 회사에 투자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우측 그 밑에 계신 저 마인즈랩이라는 회사는 올해 이제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AI 휴먼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다 가지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이런 분들, 이런 네트워크를 같이 이제 글로벌 시장을 이제 정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